안녕하십니까? 이번에 TTA에 제안된 표준인 라이트 필드 이미지 공간 해상도 개선을 위한 개별 신경망 구조에 대해서 발표할 단국대학교 ICML 연구원 박준영입니다. 발표의 순서는 먼저 바탕이 되는 라이트 필드 이미지와 공간 해상도 개선에 대해 설명을 하고 나서 발표의 주제인 개별 신경망 구조에 대해 설명하고 그 다음 관련 국제표준 개발 동향을 소개해드린 후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라이트 필드를 한마디로 설명하자면 말 그대로 빛의 공간입니다. 마그네틱 필드가 자기가 작용하는 공간인 자기장을 의미하듯 라이트 필드 또한 빛이 작용하는 공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라이트 필드는 5차원 함수로 이해될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 설명드리기 전에 먼저 여기에 적힌 플래놉틱 함수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면 빛을 공간의 3차원, 방향의 2차원, 시간의 1차원과 파장의 1차원, 총 7차원 함수로 매개 변수한 것이 플래놉틱 함수입니다. 라이트 필드는 여기서 빛의 파면으로서의 성질을 배제하고 광선들의 집합으로서만 매개 변수화하여 공간의 3차원과 각도의 2차원으로 구성한 것이며 따라서 플래놉틱 함수의 일종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라이트 필드 함수는 3차원 공간의 관측점의 좌표와 해당 좌표를 통과하는 모든 광선들의 각도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해당 3차원 공간 내 모든 관측점에서의 정보를 획득할 수 있다면 이를 바탕으로 완전한 입체 형상을 구현할 수도 있을 것이고 말 그대로 완전한 빛의 공간을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빛을 광선의 집합으로 이해한다면 빛은 직선으로 나아갈 것이고 동일 선상, 즉 동일 각도의 모든 광선들은 결국 동일한 정보를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동일 선상의 광선들 사이에 방해물이 없다는 전제 하에 여기에 관측점을 두어도 결국 이 지점의 정보를 얻게 될 것이고 여기에 관측점을 두어도 결국에는 이 지점의 정보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최종 관측점에 도달하기 전까지의 모든 동일선상의 광선들은 결국 단 하나의 광선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해서 공간축 하나를 배제하고 2차원 좌표 평면 위에서의 관측점의 위치와 해당 관측점에서 관측되는 광선들의 각도를 각도의 2차원으로 이루어진 4차원 라이트 필드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이 좌표 평면의 위치가 여기이건 아니면 조금 더 앞에 있건 간에 직선으로 나아가는 빛의 특징상 거의 동등한 정보를 획득하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좌표 평면을 고정해 두고 4차원으로 정보를 받아도 5차원으로 정보를 받았을 때와 흡사한 정보를 보다 효율적으로 획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라이트 필드는 각각의 관측점에 센서를 배치하여 획득할 수 있는데 주로 사용되는 방법은 카메라 배열 또는 미세렌즈 배열을 통한 것입니다. 비록 전 슬라이드에서 예시는 관측점의 평면 배열로 예시를 들었지만 구면으로도 매개 변수할 수 있고 실제로 구글에서는 구면 배열을 바탕으로 연구하기도 했습니다. 대체로는 이렇게 카메라나 미세렌즈를 평면으로 배치하여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런 획득 방식에서 보다 고품질의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배열의 밀도가 중요해지는데 카메라나 미세렌즈의 이 빈틈 사이로 직진하는 광선에 대한 정보는 손실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정보를 획득하려면 카메라나 미세렌즈, 즉 관측점 간의 거리를 최대한 줄여야 합니다. 이렇게 획득한 라이트 필드는 다음과 같이 렌더링할 수 있습니다. 위의 사진은 동일 장면에 대해 좌표 평면에서 배열된 관측점에서의 정보들을 관측점 배열에 맞게 배치하여 렌더링한 것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평면 카메라 배열로 이 불상을 찍고 각 카메라에서 찍힌 사진들을 카메라 배치도에 맞게 배치한다고 가정하면 이와 같은 이미지 배열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이 슬라이드에 처음에서 드린 설명에서 관측점을 카메라로 바꿔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제로는 이 사진은 카메라로 찍은 게 아니라 라이트 필드 렌더링을 위해 만들어진 그래픽입니다. 아래의 사진은 모든 관측점의 정보에서, 즉 모든 카메라에 찍힌 사진에서 특정 부분을 확대하고 이를 배열에 맞게 배치하여 렌더링하면 이런 식으로 렌더링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각 관측점에서 관측된 정보의 해상도, 즉 이 개별 이미지 해상도를 공간 해상도라고 부르고 관측점의 개수, 즉 이 개별 이미지들의 개수를 각도 해상도라고 부릅니다. 라이트 필드 이미지는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들을 바탕으로 하여 라이다, 레이더 센서보다 훨씬 저비용으로 입체 정보를 획득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실제로도 테슬라 같은 경우 라이다 레이더 센서 없이 8개의 카메라, 즉 관측점으로 획득한 정보만으로 구현한 3차원 공간을 바탕으로 구동되는 테슬라 비전 시스템을 올해 8월경 AI데이에서 발표했고, 라이다 레이더 센서의 고비용을 그렇게 관측점을 통한 3차원 공간 구현을 한 이유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해당 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자율주행이 뛰어난 성능을 보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실제 사례 또한 AI데이에서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또 동일 장면에 대해 다시점의 정보를 담고 있기 때문에 정보의 중복성이 기존의 2D 단일 시점 이미지보다 풍부한 표현을 가능케 하는 동시에 훨씬 뛰어난 압축률을 가질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드렸듯 다각도의 정보를 최대한 많이 받으려면 배열의 밀도를 높여야 되는데, 배열의 밀도를 높이려면 카메라나 미세렌즈의 크기가 작아져야 하기 때문에 각 관측점에서의 정보의 해상도가 줄어드는, 즉 획득 방식에서의 공간 정보와 각도 정보의 상충관계를 갖습니다. 전 슬라이드에서 설명드렸듯이 라이트 필드 이미지는 기존의 2D 단일 이미지와는 여러모로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활용을 위해서는 새로운 디스플레이, 포맷, 코댕, 재생 프로그램 등 새로운 기술 및 표준 개발을 필요로 합니다. 이에 따라 현재 JPEG에서는 JPEG 플래노라는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라이트 필드 이미지와 관련한 표준을 개발 중에 있고, TTA에서 발간한 2021년도 ICT 표준 활용 개발 맵에서 또한 이와 관련된 표준을 선도 경쟁 공략 대상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라이트 필드 이미지는 획득 방식에서의 상충 관계를 가지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획득한 라이트 필드 이미지에 대해 후처리를 통한 공간 해상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연구는 주로 평면 배열을 바탕으로 수행이 되었고, 라이트 필드 이미지 공간 해상도 개선에서 2D 이미지에서와 마찬가지로 신경망 기반 해상도 개선은 뛰어난 성능을 보였으며, 다만 2D 이미지와는 여러모로 다른 특성을 지니는 만큼 새로운 방식이 연구되었습니다. 주로 개별 관측점에서의 정보, 즉 개별 이미지 간의 중복성이나 각도에 따른 차이 등의 상관관계를 활용하는 것에 초점을 두었는데, 이런 상관관계를 활용하는 방식은 크게 인접 이미지 기반, 동일선상 기반, 그리고 전체 이미지 기반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인접 이미지 기반은 신경망에 개선하고자 하는 개별 이미지와 인접 이미지를 입력값으로 주고 개별 이미지를 출력값으로 받는 것입니다. 우측의 예시처럼 인접한 방향에 따라 신경망을 별도로 두어 학습을 수행하기도 합니다. 동일선상 이미지 기반은 신경망에 개선하고자 하는 개별 이미지와 동일선상의 이미지들을 입력값으로 주고 개별 이미지 또는 동일선상 전체의 이미지들을 출력값으로 받습니다. 동일선상의 방향에 따라 신경망을 별도로 두고 학습을 수행합니다. 전체 이미지 기반은 신경망의 라이트 필드 이미지 내의 전체 개별 이미지를 입력값으로 받고 개별 이미지 또는 전체 이미지들을 출력값으로 받습니다. 이때 개별 이미지들을 종합해 하나의 이미지를 재구성해서 사용하기도 하고, 에피폴라 플레인 이미지라고 하여 각도 정보에 초점을 맞춘 형태로 재구성하여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발표의 주제인 개별 신경망 구조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별 신경망 구조는 라이트 필드 이미지 내의 개별 이미지들에 대해 동일 구성의 신경망을 각각 개별적으로 배치하여 학습과 추론을 수행하는 구조입니다. 이를 다르게 설명하자면 하나의 신경망을 라이트 필드 이미지 내의 개별 이미지들에 대해, 즉 라이트 필드 획득 배열 내의 개별 관측점들에 대해 가중치를 분리하여 학습과 추론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쉽도록 평면 배열 기반 라이트 필드 이미지와 전체 이미지 기반 신경망을 전제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설명을 하겠지만, 이 개별 신경망 구조는 학습 대상이 여러 관측점들의 정보로 분리될 수만 있다면, 그리고 신경망의 구성이 해당 정보들을 다루기에 적합하다면 어떤 이미지 양식에든 적용될 수 있습니다. 설명을 위해 기존의 단일 신경망 구조와 개별 신경망 구조를 보다 자세하게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해 두 신경망 구조가 다음과 같은 구성의 신경망을 바탕으로 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해당 신경망은 본 표준에서 참조 모델로 제시하는 신경망으로, 합성곱 신경망을 기반으로 해서 라이트 필드 이미지 내의 개별 이미지들로부터 특징들을 각각 추출한 다음 결합시키고 여기에 개선하고자 하는 관측점 좌표의 개별 이미지들을 더해준 뒤
업샘플링 레이어에 통과시켜 해상도를 높인 후에 마지막 합성곱 레이어에 통과시킴으로써 공간 해상도가 개선된 개별 이미지를 출력합니다. 개선하고자 하는 관측점 좌표에 개별 이미지를 더해주는 것을 통해 단일 신경망 구조에서도 특정 관측점 좌표의 개별 이미지가 추론되도록 유도할 수 있습니다. 단일 신경망 구조의 경우 다음과 같이 전체 이미지를 입력받은 후 특정 개별 이미지를 출력하고 이에 대해 손실함수를 계산한 다음 가중치를 수정합니다. 그리고 이를 라이트 필드 이미지 내의 모든 개별 이미지에 대해 반복할 것입니다. 이렇게 학습된 가중치는 어느 관측점 좌표의 개별 이미지로부터 학습된 가중치인지와는 무관하게 모두 동일한 신경망에 저장됩니다. 따라서 추론 또한 어느 관측점 좌표의 이미지인지와는 무관하게 모두 동일한 가중치를 바탕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림에서는 따로 표시하지 않았지만 관측점의 개수만큼 추론이 이루어지고 그렇게 추론을 통해 나온 개별 이미지들을 종합하고 재구성해 최종적으로 공간 해상도가 개선된 라이트 필드 이미지를 출력합니다. 이 방식의 경우 관측점 좌표에 따라 획득된 정보가 비록 중복성이 강할지라도 미세하게나마 다르기 때문에 적합한 가중치 또한 달라질 수 있음에도 모두 동일한 가중치를 적용하게 됩니다. 다음은 개별 신경망 구조의 학습입니다. 단일 신경망 구조와 동일한 구성의 신경망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전체 이미지를 입력받고 특정 개별 이미지를 출력하고 이에 대해 손실함수를 계산한 다음 가중치를 수정합니다. 여기까지는 단일 신경망 구조와 동일하지만 이번에는 가중치가 각 개별 이미지, 즉 관측점 좌표마다 별도로 분리되어 저장됩니다. 따라서 추론 또한 각 개별 이미지들에 대해 전형적으로 수행되고 최종적으로는 단일 신경망 구조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출력된 개별 이미지들을 종합하고 재구성해 최종 라이트 필드 이미지를 출력하지만 각 관측점 좌표에 알맞는 별도의 가중치들을 분리하여 사용함으로써 보다 전형적인 추론이 가능해집니다. 다음으로는 본 표준에서 제시한 라이트 필드 이미지 공간 해상도 개선 성능 평가 방식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라이트 필드 이미지가 2차원 이미지로 구성될 수 있음에 따라 2차원 이미지에 사용되는 모든 성능 평가 방법을 자유로이 적용 가능하고 다만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라이트 필드 이미지에 맞게 적용하는 방법을 주로 사용되는 PSNR, SSIM을 바탕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SNR은 정량적이고 수치적인 평가에 초점을 맞춘 성능 평가 방식으로 최대 신호에 대한 잡음 비율을 계산하여 화질에 대한 손실 정보를 평가하는데 다음과 같이 원본 이미지와 해상도 개선 이미지에 대해 평균 제곱 합을 구한 뒤에 이걸 바탕으로 PSNR, 즉 최대 신호 대비 잡음비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걸 각 색 편차 채널마다 계산하고 종합해서 최종적인 수치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방식을 2차원 이미지에 적용하는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라이트 필드 이미지 내의 개별 이미지들에 적용하면 되는데 이때 라이트 필드 이미지의 경우 개별 이미지들이 해상도 개선 성능 평가에 대해 편차를 보일 확률이 높기 때문에 각 개별 이미지들의 PSNR 평균을 구해주고 그 다음 표준 편차를 구해서 같이 표기하는 식으로 성능 평가 방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SSIM은 인간의 지각 품질에 대해 초점을 맞춘 평가 방식으로 인간의 시각적 인지에 영향을 미치는 세 가지 요소를 계산하고 종합하여 평가해 주는데 다음과 같은 공식으로 이렇게 세 가지 요소를 계산할 수 있고 이 공식들을 이 위의 공식에 적용하면 최종적으로 아래와 같은 공식이 나오기 때문에 이 공식을 직접적으로 적용하면 바로 SSIM을 구할 수 있습니다. PSNR을 적용할 때와 같은 방식으로 적용하여 이렇게 평균과 표준 편차로 품질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관련 국제표준 개발 동향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초반에 설명드렸듯 JPEG에서는 JPEG 플래너라고 하는 표준 프레임워크 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 표준 프레임워크는 라이트 필드, 포인트 클라우드, 홀로그래픽 등의 이미지 양식들은 결국은 다 플랜옵틱 함수에 기반함에 따라 이 양식들에 대해 포괄적으로 적용 가능한 표준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표준 프레임워크는 지원 이미지 양식들에 대해서 획득, 생성, 양식감 변환, 부호화 및 복호화, 저장, 전송, 수정, 렌더링부터 최종적으로 디스플레이나 3D 프린터 등으로의 출력까지 활용을 위해 필요한 모든 기능들을 엔드-투-엔드 파이프라인으로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다만 아직까지는 라이트 필드 이미지에 대해서
그마저도 부호화 및 복호화, 저장 정도까지만 표준이 개발된 상태이고 아직 활용을 위한 여러 기술과 표준의 개발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